꿈을 앞당겨줄 도구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걸 계속 첫 장으로 썼고, 아직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게 에이지락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카테고리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에이지락이 오픈하고 이후에 들어오고 에이지락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잘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내가 휩쓸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럼 이런 분위기에라도 계속 나를 노출시키고 열정을 받으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런 메타라는 아이템을 엄청 기다렸어요. 티알라인티와 유스스펜 자체, 티알라인티 단독 아이템만 가지고도 사실 너무 엄청난 아이템이고, 유스스펜도 마찬가지죠. 유스스펜 그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너무나 안티에이징 시장에서 엄청난 아이템인데, 그 정도의 제품이 엄청난 시장이 나오겠구나라는 이해 정도만 이전에 갖고 있다가, 유스스펜 나온 지 지금 5년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3월 정도에 약간 메타가 나온다는, 올해 나올 거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 논문을 찾아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잘 그때는 그 정도 시장이다, 그냥 장과 관련된 에이지락 정도라고 이해를 하니까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달 전쯤에 그룹이나 이제 본사에서 강의를 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게 조금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건 단순히 장제품이 아니고요. 이 메타라는 아이템은 이 전후 몇 년간 뉴스킨에서는 계속 혁신적인 아이템을 계속 런칭을 해줄 테지만, 이 메타와 같은 아이템은 전후 몇 년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 정도 기회의 제품은 향후 이 메타 이전 몇 년, 메타 이후 몇 년 동안 이런 큰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뉴스킨은 에이지락으로 엄청난 혁신을 했죠. 근데 그 에이지락만한 또는 그 이상의, 이거는 혁신, 에이지락 이상의 또한 그와 같은 이상의 혁신을 한 아이템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자처럼, 오늘 강의도 조금 어렵게 들리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제 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과학자처럼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소비자한테 가서 과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너무 브리핑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 정도 제가 사업자가 정말 잘 전달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준비를 했고,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에이지랑 메타라는 아이템이 출시를 앞두고 10월에 이게 오픈을 앞두고 있잖아요. 9월에 우리가 이제 몇몇 분이 드셔보실 거고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이 메타가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코로나19가 오면서 가장 큰 관심사가 건강 또는 경제 문제예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직업이, 갖고 있는 도구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코로나가 많이 던져줬죠. 반면에 이 와중에 급성장하는 또 시장이 있었어요.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작게는 배달로 대박난 집들이 있고요. 크게는 그 플랫폼의 주인인 배달의 민족, 쿠팡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 여파로 인해서 원래도 잘 나가던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코로나19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요. 5년 만에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배라는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폭풍 기록이라고 해요. 5년 만에 2배의 시장이 성장이 됐다는 거는. 그래서 올해는 5조 정도의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5조라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5조의 시장이다. 얼마나 큰 시장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5조면 어떤 시장이 5조냐면 우리나라 치킨 공화국이죠. 치킨을 굉장히 사랑하는 치킨 공화국인데 치킨 시장 규모가 5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치킨 시장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일 1닭 하던 사람이 1일 2닭.
해야 성장 가능한 시장성이죠. 우리나라 커피 시장도 비슷한 시장 규모인데 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이 치킨 시장이 성장을 하려면. 그런데 화장품 이미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전문가들이 예견하기로는 화장품 시장 규모는 이 정도가 되고요.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수년 내에 이 화장품 시장도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안티에이징 시장이에요. 우리 뉴스킨은 그것뿐만 건기식 화장품 시장뿐만 아니라 안티에이징 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안티에이징 시장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10조라는 성장을 이뤘거든요.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20, 30대부터 그냥 바르고 그 병원만 가는 게 아니라 홈뷰티 디바이스까지 쓰고 이제 먹는 것까지 해야 되라는 시대라는 거고요. 이 건강기능식품의 성장 트렌드를 한번 보면 2016년도에는 종합 비타민과 홍삼 이런 것들이 주로 사랑을 받았고요. 2019년에는 보시면 한국인들은 홍삼을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홍삼이 굉장히 꾸준히 사랑을 이어오다가 2020년 작년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1위예요. 그리고 2021년도의 트렌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1위를 하고 단백질 프로틴이 2위를 할 거다. 이렇게 1, 2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시대적인 과학적인 트렌드라는 거고요. 그러면 나라는 개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문제, 나의 경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건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에이지랑 메타이기 때문에 메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에이지랑 메타 출시를 앞두고 지금 뉴스키는 폭풍 전야죠. 에이지랑 메타, 다들 이제 메타볼리즘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본사에서는 에이지락을 넘어선 초월한 그런 의미를 이 에이지락 메타의 의미에 이름을 담았고요. 그렇다면 에이지락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에이지락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안티에이징을 해주는 유일한 아이템이에요. 나이를 잠근다라는 의미죠. 이미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젊어지는 것. 사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스킨을 하면서 어떻게 에이지락 이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이상의 혁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젊어지는 것을 넘어선 제품, 그걸 초월한 제품 혹시 상상이 가세요? 아직 젊어지는 것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에이지락이라는 거는 2003년도에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된 그런 역사적인 과학계의 사건 때문에 에이지락 연구의 위대한 돌파구가 됐었고요. 이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설계도라는 유전자 지도, 유전자 책을 2003년도에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 지도를 그려서 2, 3만 개의 유전자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그 유전자를 해독하는 시장이 엄청나게 열렸고 그래서 그 유전자를 해독해내면 난치병, 암, 고혈압, 당뇨와 같은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서 그 난치병을 고칠 것이고 의학적인 혜택이 엄청날 거라고 보고 많은 치료제를 지금까지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되고 있고 여전히 이 역할에 대해서 활발하게 해독해 오고 있고요. 이제 거의 해독이 많이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다시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 연구에 돌아가는 시장인데 예를 들면 이 에이지락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네. 그 2008년도에 하버드 교수가 시트루인이라는 장수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밝혀냈고 라스베라트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라스베라트롤이 2008년도에 장수 유전자를 켜준다라는 것을 이분이 증명을 하면서 엄청난 또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 한계 때문에 이 시트루인이 이 시트루인이라는 정보가 노화 관련된 유전 정보 한계 때문에 약 7천억 원의 인수가 돼요. 그래서 2020년인 시간이 지난 12년이 지났을 때는 22개 정도의 유전자를 찾아내는데 넓혔고 아직 신약 개발은 아직 논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라스베라트롤이 켜주는 건 맞는데 우리가 배우기를 그 천연 성분을 가지고 약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와 라스베라트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약을 계속 2008년도부터 개발을 했는데
아직은 논란이 많고 안정성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반면에 누스키는 파트너사였던 노화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 있는 세계 최대 유전자 연구소 라이프젠을 2011년도에 인수합니다. 현재까지 노화 방지 방법 중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압도적인 방법은 바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칼로리 제한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 3대 생명공학 연구소죠. 그래서 여기 이런 다양한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를 규명한 기술을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30년 이상의 앞선 연구 경험이 있고 노화 관련해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스킨의 인수 합병이 돼서 이거 우리가 한 거는 그건 중앙일보에 옛날에 나와 있는 기사죠. 유전 정보 1개 정도가 아니라 노화와 관련된 4,000개 전부 유전자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평생 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근데 스킨과 만나서 한 게 뭐냐면 소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기간에 평생 소식한 것 같이 만들어주는 천연 블렌딩 물질을 찾아내서 이렇게 피부 노화 정보에 관한 52개 리스트해주는 바르는 에이지락이 처음에 나왔죠. 그리고 이 아웃사이드만 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사이드까지 같이 젊어지는 에너지 레벨도 젊었을 때처럼 10년, 20년 돌아가는 그런 그 리셋해주는 54개의 알스케어드가 그때 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비만 노화와 관련된 거를 160개를 찾아내서 TR90가 런칭이 됐죠. 그리고 사람이 한 군데로 노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스 스팬이 에이지락의 결정체거든요. 한 군데만 노화하지 않고 흰머리가 나고 눈이 나빠지고 골격이 안 좋아지고 근육이 빠지고 온몸이 노화하는 게 사람인데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 노화에 대한 방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나이가 들면서 그 방어 능력이 감소해지는 그 부분을 노화 방어 능력을 다시 젊었을 때처럼 돌려주는 유전자를 1600개를 찾아내서 나와 있는 게 유스스펜이라는 아이템입니다. 모두 뉴스킨의 베스트셀러가 된 아이템이죠. 그래서 얼굴에 바르면 얼굴의 유전자가 이렇게 바뀌고요. 그래서 지방 대사를 다시 젊게 바꿨을 때 이렇게 바뀌고 요거는 40대와 50대 어떻게 나이가 들고 싶으세요? 이거는 단순히 피부 에이지락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안팎으로 같이 에이지락을 했을 때 뉴스킨에서는요 40대보다 50대 때 훨씬 예쁘다라는 얘기를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어떻게 늙고 싶으세요? 그냥 내가 먹는 비타민 바꾸고 아침 저녁 쓰는 기초 제품 바꾸면 되는데 어떻게 노화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에이지력도 아직 안 믿잖아요. 화장품 바르면 젊어져요. 이거 건강기능식품 먹으면 나의 세포가 젊어져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실 안 믿잖아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안 쓰지? 이런 소비자들도 경험한 소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에이지락이죠.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20년 후에 한 60살쯤 됐을 때, 내가 50살 때까지는 지금 외모를 유지할 자신이 있는데, 에이지락이 과연 내가 60살 정도 됐을 때는 어떤 외모랑 어떤 신체적 레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까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되게 또 기대가 되고 50살 때쯤 되면 또 60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게놈 지호 또 이후에도 의학계에서는요 아직 질병 정복의 꿈은 못 이뤘죠. 질병 정복의 꿈은 못 이뤘지만 나아가서 또 하나의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게놈 지도 덕분에 바로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거고요.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어, 하- 그 그 미생물 생태계라는 걸 뜻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이렇게 3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3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곧 사람이에요. 에이지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리셋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주름이 생기고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신체의 기능들이 노화가 되는 이것을 다시 젊었을 때처럼 제 기능을 하도록 활동을 하도록 노화는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기능을 하도록 리셋을 해 주는 게 에이지락이죠. 사실 이 아이템만 해도 너무 완벽해요. 근데 이 게놈 지도를 통해서 하나 발견한 거는 사람 몸에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 200 그램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람 세포 수보다 많은 38 조개가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고 유전자 수는 무려 150 배, 인간 유전자보다 150 배나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 게놈이라고도 하고요. 10년 이내에 나타난 이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장기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미생물은 우리 점막으로 이루어진 부분, 코부터 시작해서 입, 식도를 해서 피부가 아닌 빨갛게 점막으로 이루어진 부분 있죠. 소화기관을 지나서 항문까지 그 미생물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그 미생물 중에 90% 이상은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온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세포,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게 사람의 세포예요. 사람의 세포가 장 점막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장 점막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미생물과 사람 사이를 구분을 해줘요. 장 점막이 장을 보호해주는데 이 점막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입속은 어때요? 피부처럼 견고하지 않고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입속은 피도 굉장히 잘 나고 잘 뚫려요. 그래서 이 장 점막이 성벽을 잘 이뤄야 돼요. 이 장 점막이 있고 이 장 점막 뒤에는 이 세포들이 한 줄로 이렇게 겹을 이뤄서 성벽을 같이 이루고 있는데 장 점막이 튼튼하고 이 성벽을 잘 이루고 있어야 건강해요. 그래서 면역 세포의 70%가 바로 장에 와 있고요. 장 점막에 여기 와서 이렇게 붙어 있는 미생물들이 이 사람 세포와 소통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을 만들어내서 좋은 물질을 뿜어내서 세포에게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해가 돼서 염증을 뿜어내서 질병을 만들어내는 물질로 사람에게 흡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균이 면역 세포를 건드리고 조절해서 지휘를 해서 우리 몸을 면역을 조절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장은 제2의 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주신경이란 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장이 안 좋으면 뇌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장이 먼저인지 뇌가 먼저인지 저는 그것도 밝혀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장이 먼저 예민한 건가? 뇌가 먼저 예민한 건가? 예민해서 어디 조금만 이동을 해도 화장실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지시는 분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장하고 뇌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어, 이 장은요, 그리고 얘도 여기 혈액을 만드는 세포. 우리 몸은 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피를 만드는 세포와 줄기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줄기세포 화장품 이런 거 많이 문의 받으셨을 텐데, 줄기세포를 가장 많이 만드는 세포가 여기 장에 와 있어요. 장에서 가장 많이 세포를 만들어내고 주요한 세포들이 장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은요, 이렇게 테니스 코트처럼 네모 안처럼 엄청난 길이의 장을 늘려보면 이렇게 엄청난 길이의 장이 이 장내 세포가 이 많은 여기 와서 붙어 있는 많은 세균과 장내 세포가 서로 소통한다. 그래서 정말 많은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요. 이게 균형이 깨졌을 때 여기 파란색 막대기 보시면요. 비만이 가장 커요. 비만이 가장 크고 그리고 암, 심혈관계, 당뇨 요런 질병들로 골다공증 요런 것들로 계속 뇌질환까지 계속 수만 건의 논문, 특허가 계속 늘고 있어요. 아주 연관성이 깊다라고 계속 밝혀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암 조직에 딱 붙어 있는 미생물이 있고 전이 될 때마다 계속 발견되는 미생물이 있다. 이런 뭐 연구와 암과 관련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어렸을 때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면요. 비만이 되거나 아토피가 되거나 자폐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나가서 얘기를 하실 때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에 같은 뇌질환을 알 확률이 굉장히 크다. 천식, 아토피, 다가 면역 질환이 어렸을 때 항생제. 우리나라는 감기가 굉장히
남용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 독소가 장이 안 좋으면 온몸을 퍼져서 결국은 뇌까지 치매, 자폐, 우울증 이런 병들까지 다들 오게 하는 게 결국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는 게 많이 인제 밝혀졌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1 위를 하는 게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과학적인 트렌드라는 얘기고요. 사실 우리가 유익균, 유해균의 개념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장에는요. 유산균이나 나쁜 대장균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유산균이나 나쁜 대장균 같은 경우는 1% 아니면 0%, 유산균도 거의 0.5% 많으면 요 정도만 존재를 한다고 해요. 유익균, 유해균 개념보다는 생태학적 다양한 종의 개념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은 정말 복잡한 생태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구의 먹이사슬처럼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은 가장 많은 지구에서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까지 불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장이 건강하려면 다양하고 풍부한 미생물들이 많고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건강한 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생물이 적고 없는 게 제일 나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균형을 깨트리는 게 바로 현대인의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4명 중에 1명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대요, 한국인에. 그래서 설사하시는 분들 특히 굉장히 설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설사를 하면 균총이 떨어지고 이 다양성과 이 미생물의 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변비 있으신 분들. 변비 있으신 분들은 이 미생물의 다양성은 많이 줄진 않지만 마치 이 고균이라는 게 많아서 쓰레기 매립지처럼 메탄가스가 계속 올라와서 독소가 또 온몸에 퍼지게 되면 아까와 같은 질병들에 계속 노출이 될 수 있고요. 이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어쩔 수 없이 현대인이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이 가장 절대적입니다. 밀가루나 고기 위주의 서구화된 식단이에요. 서구화된 이런 식단을 먹으면 소장에서 이 음식을 다 흡수해버려요. 사람 세포에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미생물이 먹일 게 없어지고 미생물도 이 생태계가 유지하려면 먹이가 필요한데 이 미생물 먹을 게 없어지면서 생태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기약과 같은 항생제 오남용. 이 항생제는요, 핵폭탄이에요. 그래서 미생물 총과 다양성 균형까지 무너뜨리는 핵폭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 입에 맞는 음식만 먹고 이게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좋은 탄수화물 같은 그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를 먹지 않으면요. 미생물이 장 점막을 갉아먹게 됩니다. 장 점막을 갉아먹는 미생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장 굉장히 약하다 그랬죠. 장 점막이 뚫리게 되면 장으로 이렇게 산소가 유입이 돼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장에는 유익균, 유산균, 대장균이 원래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의 나쁜 역할, 유해하지 않으면 유익균으로 봐요. 그래서 다양한 생태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장 점막이 뚫리면 장에는 원래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장인데 혈액을 통해서 장에 산소가 드러나면요. 어, 그 대장균이 번식을 하게 돼요. 산소로. 대장균은 산소를 통해 번식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대장균이 번식을 해서 산소가 유입되면 대장균이 증식이 돼서 이 치매나 자폐, 크론시병이 이 대장균이 20%까지 발견이 된다라고 합니다. 대장균 염증과 관련된 독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장에는 밖으로 피를 타고 온몸에 독소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세균 총이 감소한 거,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을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고요. 이 비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염증과 관련된 이 염증은 돌연사를 부르는 만병의 원인이죠, 염증이.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그 분도 염증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은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장 점막이 사람이 얇아지면 장에 염증이 생기고 전신 염증이 바로 이렇게 뇌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기본 환경은 장의 생태계의 안정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건강의 지휘자예요. 건강의 컨트롤 타워.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체중의 1에서 3% 밖에 차지를 안 하지만 질병의 13가지 질병 중에 12가지는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대변 이식. 대변 이식은 이 감염된 사람만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아직 안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세균 바이러스 치료법도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요. 아직은 이 시장에서 다양한 시장에서 유산균 외에 다른 장내 미생물을 아직은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직 신약 개발 단계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 많이 나와 있어요. 쳐보면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 무슨 억균이 들어갔다. 그리고 뭐 이거를 이 유산균을 먹었을 때, 뭐 한 달, 2달 후에 뭐 이렇게 세균총이 변화했다. 이런 거는 사실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어, 유산균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실제 사람 인체에 적용을 했을 때 정말 내 장이 좋아졌는지, 장 전체가 좋아졌는지, 아직도 의학계에서 과학적으로 결과가 난 건 아직 없다고 해요. 다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이다. 뭐 무슨 억균이 들어갔다. 이거는 다 마케팅 용어라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어, 좋은 균을 넣어준다고 장 자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바이옴, 생태계 자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태계의 균형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 중이에요. 아직 초기 단계, 시작 단계고, 제약, 헬스, 바이오, 이게 모든 지금 대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고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막으면 대부분의 질병. 그래서, 무궁무진한 금맥 시장이라고 하고, 인류의 미래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강의에서 나왔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치매 치료제랑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이 세계 3대 그 역할을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내용 때문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 미생물 종류도 다 알려지지 않고요. 알아도 이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는 규명된 바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특히 그래서 지금 유산균을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비서구화된 색깔 결국은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 있는 30년 동안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신 분이 결국은 하는 얘기는 수렵 채집인처럼 드세요.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를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안정성 있게 검증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해야 되는 거는 식습관, 생활 습관, 이라는 건데, 내가 내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고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밀가루, 그래서 내 소장에서 다 흡수해버리는 고기 밀가루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채소를 먹어야 건강하고 장수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미생물의 식단을 맞추라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공생체를 생각해야 돼요. 슈퍼 오가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살고 있는 공생체를 생각하면서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7, 8년 전부터 이미 미리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하고 인식을 한다고 해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내가 입맛을 바꾸는 거, 식습관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고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제품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으쌰으쌰하고 이런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티알라인티가 그 측면에 있어서 가장 이 세상에서 훌륭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사람이 입맛을 바꾸는 걸 도와주고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훌륭하게 소비자들을 잘 훈련시키고 관리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부터 식욕 조절까지 철저한 팀 단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티알라인티가 우리는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화를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업계에 지금 1위에 거의 도달하고 있는 티알라인티죠. 그런데 10년이 채 안 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무려 7년 전부터
뉴스킨이 7년 동안 연구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성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그 쏟아지는 수많은 유산균이 이 세상에 종류가 몇 개가 있을까요? 효과는 있어요, 유산균이. 근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직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그래서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게 이미 인정을 받은 게 5개라는 거고요. 유산균이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게 결국 작은 우주라고까지 불리는 수천 종, 수십 조개의 미생물이 유산균 한 개를 먹는다고 그 생태계가 좋아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지구는 어떤 상태냐면요. 굉장히 환경이 많이 오염돼 있어요. 우리 현대인의 삶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염이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환경 오염이 됐다고 해서 플라스틱 안 쓰고 나무 많이 심어요. 근데 지구 생태계가 좋아지나요? 어, 유산균이 우리나라에는 조금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지구의 생태계가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산균을 먹는 게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개념에서 뉴스킨에서 본사에서 여기서 토탈 마이크로 바이옴, 그냥 이거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탈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회사에서 여기다 적었다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얘기라는. 지금 이 초기 단계, 아직 신약을 개발하는 이 단계에서 어떻게 이 회사가 토탈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그걸 들고 나오는가, 그걸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7년간의 연구 개발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5가지 연구와 이 33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유산균 3종이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간 3종의 바이오틱스가 들어가고 3종의 퍼플 블렌드가 들어가는데요. 3종의 예, 이 바이크로 김치 유래 유산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김치 유래 유산균은 원래 유산균이 강한 위산, 담즙산에 많이 그 위에서 많이 파괴가 되는데 담즙산까지 살아남아서 장애까지 도달하면서 독소 제거에 굉장히 탁월하고 염증이나 고혈압, 아토피, 비염, 콜레스테롤 이런 비만에 영향이 굉장히 있는 그런 균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게 또 같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넘이라고 해가지고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뉴스킨에서는 그 플란타넘 중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유산균을 선택을 해서 넣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후 시간에 또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피도 박테리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균의 대표적인 거는 락토바실러스, 그리고 비피더스. 이 비피도 박테리움이 비피더스거든요. 이 2가지 균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는 대장균, 비피더균은 대장에 있는 대장균을 사멸하고 억제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락티스는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있고 알레르기, 그래서 유해 물질이 장 점막을 투과하는 것을 막는 것. 그리고 이런 연구도 있어요. 독감 백신을 맞은 후에 항체 생성이 이 락티스를 섭취한 사람이 훨씬 높았다라는 게 있으면 우리 지금 코로나 백신 맞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이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같은 경우는 비만 특허 유산균이죠. 이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자체가 비만 특허를 받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특허 유산균 요거 참조를 하시고, 요 유산균 자체가 비만 당뇨 치료제, 네, 특허에서 들어가 보시면요. 비만 당뇨 치료제라고 나와 있고요.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식욕 억제를 동시에 한다라고 나와 있고, 이 람노수스 자체가 면역 조절과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 장벽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피도 박테리움과 이 락티스와 이 람노수스를 같이 섭취했을 때 면역 조절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진다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제품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3종의 유산균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연구가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균이 위나 이런 것 산에 의해서 많이 죽기 때문에 대두된 게 프리바이오틱스죠. 유산균의 먹이도 같이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2가지를 합친 유산균이 많이 유행을 했고, 그게 신바이오틱스라고 우리가 본사 강의에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3세대다 뭐 4세대다 4세대 유산균이라라고 많이 밝혀져 있는 게 포스트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산균이 장에서 와서 이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먹고 결국은 대사하는 물질. 그게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나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사균체, 죽은 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균체는 우리가 먹었을 때 생균처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장까지 도달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 균이고 이 생균 같은 경우는 우리 장 내에 들어왔을 때 이미 살고 있는 그런 유익균들의 면역에 좀 방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균체는 그런 게 없고 이게 유산균이 먹고 결국은 이 소화를 해서 뿜어내는 물질. 이게 결국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 포스트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대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종의 유산균 그리고 3 종의 바이오틱스 그리고 이 3 종의 안토시아닌이 누스킨에 들어가는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어 퍼플 혹은 블랙 계열의 푸드에서 나오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폴리페놀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색깔을 띠는 7 색깔 무지개 음식을 드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빨간색, 녹황색 채소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강력한 자외선에 의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색깔을 띠는 이 식물의 폴리페놀이 사람의 몸에서도 강력한 안티에이징, 항노화 작용을 하는데 이미 누스킨은 색깔별로 그 색깔 중에서도 전 세계에 좋은 성분들을 뽑아서 다양한 그 폴리페놀의 역할을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죠. 다양한 천연 물질에 대한 연구가 이미 되어 있는 회사고 그런 식물에 대한 연구가 돼 있습니다. 유행을 한다고 바로 급조해서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이 폴리페놀이 각각의 폴리페놀들이 미생물에 주는 연구를 한 것들이 나와 있고 여기서 뭐 녹차에서 추출한 거, 헬스테틴 양파 껍질에서 추출한 거 이런 열카테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폴리페놀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이 폴리페놀은 장내 미생물에 어 0 그 이점을 생성한다라고 인제 나와 있고 그중에서 한 가지 안토시아닌에 대한 연구가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폴리페놀은 개인의 미생물 군집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은 다른 폴리페놀과 마찬가지로 이런 항염과 긍정적인 혈관을 만들어 주고 활성 대사 상모를 만들어 주는데 좀 깨져 있네요. 그래서 심근경색과 혈관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압, 혈당, 그리고 가장 좋아하시는 거 체질량 지수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초기 당뇨병 있는 분들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기능을 개선해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요런 데에 실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 같은 안토시아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래서 블루베리 먹으면 좋겠다. 또 뭐 있죠? 우리 되게 많이 들어있던 거. 그런 거 먹으면 되겠다 하는데 안토시아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스킨의 바로 이 특허 같은 성분인데 이 안토시아닌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역할을 하는 안토시아닌 이 3 가지를 찾아내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거는 바로 배합이죠. 최적의 성분을 독특한 배합을 찾아낸 안토시아닌이 215 그램이 들어있고 그래서 성인은 안토시아닌 거의 한국인들은 성인 거의 25 그램 이하 섭취한다고 그때 강의에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최적의 안토시아닌은 215 그램이 같이 함께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총 안토시아닌과 아까 말씀드린 프리, 프로, 포스트 3 종의 물질에 관한 연구를 같이 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미생물 군주 전체와 장 생태계를 조절을 하고 장 환경을 조절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장 생태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건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 실려 있는 내용이고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에서는 그래서 이 PB와 이 PB 프로바이오의 안토시아닌과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당사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얘기하는 거고 T 조절 세포 우리 면역 세포 중에서도요. 면역이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게 류마티스, 알레르기, 비염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근데 이 T 조절 세포는 그 면역을 조절한다는 그런 세포거든요. 그래서 T 조절 세포를 자극하고 항염 효과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점막이 쫀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강화시키고 장 점막 기능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세로토닌을 방출을 자극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예방 효과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사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적용이 안전하다라고 이 연구에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토탈 제품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마이크로바이옴은 한 우주와 같은 전체 그 생태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균 몇 개 집어넣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런데 유일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토탈 제품이 바로 에이지락 메타고요. 정말 더 소름이 끼치는 건요. 이미 사람 세포를 젊게 하는, 사람 세포를 리셋해주는, 사람 유전자를 30년 연구해서 젊게 리셋하는 천연 블렌딩을 찾아낸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 사람 세포와 이 마이크로 미생물이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블렌딩 능력을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진화된 블렌딩 진화된 마이, 이 마이크로 바이옴을 넘어선 제품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 생태계를 안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 장을 젊게 이 리셋을 해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사람 세포를 젊게 해주고 여기서 마이크로 바이옴을 젊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제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유전자는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 유전자는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됐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 유전자를 바꾸는 것. 그래서 뉴스킨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유전자 발현. 유전자 발현을 갈머스처럼 바꿔주는 거. 이것도 다른 데서 지금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인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이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나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의 시너지가 굉장히 엄청나질 거고요. 단순히 장제품 아닙니다. 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신체를 만든다. 뭐 뚱보균, 뭐 이런 게 굉장히 뭐 유행하고 대두가 되는데 뚱보균 하나가 뚱뚱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뚱뚱하게 만들어주는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고 살이 빠지는 형태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 그래서 이걸 조절해서 살이 잘 빠지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면 날씬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과 건강에 해당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거 먹고 지금 티알라이티 먹고 식습관하고 운동하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애기들은요, 좋은 유익균으로 꽉 차 있어요. 아기처럼 모유를 먹고 이유식만 하는. 그러면 좋은 유익균으로만 꽉 차 있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회식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온라인 현대의 환경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해도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하나씩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만성 피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런 에이지랑 메타를 통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컨디션. 이거는 질병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요, 물론 그것들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면서 예방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컨디션, 를 선사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점프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신 건강에 대한 증진을 누릴 거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급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낸 거죠, 누스킨이. 그래서 한 제품이 나올 때마다 뭐 700억, 800억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에이지락이 나왔을 때 2, 3천억 하던 뉴스킨이 에이지락이 나오면서 5천억의 시장, 2배의 시장이 나왔거든요. 이 마이크로 바이옴도 뉴스킨이 2배의 시장으로 지금 5천억 하던 시장에서 아마 1조 시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고려온단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분 없잖아요. 고려온단 연매출이 800억이거든요. 근데 한 제품이 나올 때 단 50분 만에 800억 이런 것들이 나오는 아이템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아침에도 나왔는데 바이오 제약회사 이 CJ가요. 3년 전에
CJ 헬스케어를 매각했어요. 그래서 그 바이오를 포기했던 CJ가 최근에 이 첫랩이라는 그 마이크로 바이옴 기술을 보유한 이 기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이 지금 매출도 보시면 손실이 더 많고 아직 뭐 매출도 없는 이런 회사를 이 인수를 한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마이크로 바이옴 미래의 신약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나요? CJ가 첫랩을 인수했다고 해서 여기 천종식 교수님 20% 갖고 있는 천종식 교수님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가치가 크다고 해서 나랑 상관이 없어요. 소비자나 소액 주주들은 상관이 없고 이 30년 연구 권위자 이 교수님이나 대주주 CJ만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기업의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의 가치가 아니라 이 토탈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내 주변 사람들은 일단 나는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겠죠. 내 가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인 가족이면 한 명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장증후군뿐만 아니라 이유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현대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먹어야 되는 제품이죠. 그럼 그냥 먹어야 되나요? 완전히 먹어야 되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 건강을 위해서 이 정보만 전달을 해도 소유권의 기회가 있다. 뉴스키는 기회를 주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그냥 10월 달에 이 제품이 런칭될 때 내가 먹고, 같이 10명 먹을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딱 10명만 찾아서 판매 수수료를 챙겨보자가 아니라 사업의 소유권, 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소유권이라고 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연구한 첫랩 개발자나 그거를 돈 주고 1,000억 주고 인수한 CJ에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기회를 소비자 한 10명 정도, 이미 만들어진 제품 가지고 소비자 한 10명 정도 찾아서 소유권이 생기는 일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나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10명 정도 소비자 만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해보겠다. 가게 하나를 차려도요, 소비자 10명 갖고 운영되는 가게는 없죠. 그래서 200명, 100명, 1000명도 아니고. 그래서 내 가족 먹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 몇 명한테 소개를 하면 10명이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처럼 건강 고민하고 또 기회를 찾는 사람 딱 4명에게 전달을 해서 같이 10명 찾을 사람 4명에게 전달을 한다면 이렇게 요런 10월 달에 이런 보상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 한 3월 내에는 10월 이후엔 제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이후에는 아마 본런칭이 있을 거예요. 이때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때 10월 달에 드신 분들에 의해서 역대급으로 소개가 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전의 제품, 그냥 비타민과 다이어트 하는 제품과 굉장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도 굉장히 빠를 거고, 소개가 굉장히 빨리 역대급으로 많이 날 아이템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제품을 가지고 내가 10월에 미리 준비를 해서 3월에 내가 4명을 찾았으면 딱 이 4명도 4명씩을 찾게, 그래서 나와 같은 수입을 받게 도와주는 거예요. 분단칭을 할 때. 그러면 이 정도의 그룹이 형성되고 똑같이 10명씩한테 전달이 됐을 때 이 정도의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의 커미션을 받게 되고요. 내가 전달한 4명은 요만큼의 그때 커미션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때는 제품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신나게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을 돕고 이 4명과 함께 또 이 4명씩을 같이 도와서 이들도 또 우리만큼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이렇게 4명씩 이렇게 본인과 평생 함께할 파트너들을 찾았을 때 네, 이런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딱 1년만 미쳐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미 신약 개발 단계인 마이크로바이옴이 뉴스킨이 토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제품을 우리한테 손에 쥐어줬거든요. 이거를 정말 1년만 미쳐서 이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 어, 이거를 여기서 한번 또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2배, 또 똑같이 4명씩 만들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어 당연히 이대로 안 될 확률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거 여기 1,680만 원, 1,830만 원 1년 아니고 10년 만에 만들면 어때요? 어 이거 죽을 때까지 먹겠다 하는 사람 딱 10 명씩만 찾아서 10년 안에 만들고 내가 은퇴한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이 돈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정말 나 그거 평생 먹을래. 우리 가족 그거 평생 먹어야 되겠어." 한 사람 딱 10 명만 찾아도요. 150만 원이라는 연금 같은 수입이 월세 같은 수입이 죽을 때까지 들어옵니다. 이런 수입 제시해 주는 곳 있으세요? 요즘에 자산이라고 하는 것, 이런 사업 비즈니스 시스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 정말 성공에 막 그 일가견이 있는 사람만 가져가는 그런 것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요 100 살까지 사는데 49 세에 은퇴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약 한 20-30년 노동을 해서 100 살까지 살아야 하는 시대예요. 그런 안정 장치가 다 만들어져 있으신지 어 여쭤보고 싶고, 자 이런 금액을 월급이라도 혹시 제시해 주는 곳 있으세요? 이거를 1 년이 아니라 내가 5 년, 10 년에서 만들었을 때 죽을 때까지 이게 소유권이 나에게 주어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울대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통 연구를 해 가지고요. 그거를 첫랩이라는 어 사회를 만든 사람이 가져가거나 그거를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사고 어 인수한 CJ, 원래 이 사람들만 가져가는 게 전통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평범한 사람이 거기에 어 편승만 해서 내 아이템으로 비즈니스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에 대한 것을 더 인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똑같은 차트인데 시간이 2배 걸렸네요.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어려웠는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